안녕하세요. 세종시 대변인실 보도지원 담당 양성표 상관입니다. 오늘은 350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보람 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기능 보강과 세종 점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접수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오늘은 350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보람 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기능 보강, 그리고 세종 점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과 기능 보강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는 종합복지센터 세 번째 3생활권 보람 종합복지센터가 순조롭게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 종합복지센터는 보람 초등학교 옆에 총 사업비 429억을 도입하여 지은 곳으로서 부지 면적 13,289제곱미터에 연면적 14,93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에서 무상양육 받았고 현재 여러 복지기관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개 생활권별로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생활권에서는 2015년 건립한 종촌 종합복지센터가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생활권에는 2017년 10월부터 새로운 종합복지센터가 문을 열고 여성, 아동, 가족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람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 종합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요리 실습, 체력 단련, 문화생활 등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보람 종합복지센터의 입주 기간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스마트 쉼센터가 입주를 시작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시니어 클럽이 입주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12월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장애인 주간 보호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도 입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두 개의 종합복지센터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서비스원을 통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 자율적 공간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점자 도서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 개선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말까지 보람 종합복지센터에 복권기금 8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액계층을 위한 일자리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게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센터 1층에 자원순환 매장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요리 실습실, 다목적 체육실, 강의실 등을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유휴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동이용시설의 대관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복지센터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생활권별로 종합복지센터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초반에 방곡동에 제4생활권 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하는 등
생활권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종점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평생교육을 돕기 위해서 세종점자도서관을 10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에 제약이 많고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안 등으로 인해서 독서에 장애를 겪는 경우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시각장애인 등을 돕기 위해서 세종점자도서관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점자도서관은 방금 설명해드린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에 465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열람실과 서고, 자료 제작실, 녹음실, 자원봉사실 등 공간을 배치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시설 운영을 맡을 법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스탁 협약을 맺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점자 도서관용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등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친 다음에 10월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점자 도서관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라서 장애인 지역사회 지하시설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점자, 음성 도서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일반 도서와 전문 서적 등의 자료를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로 제작 구입하겠으며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 기행 등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자 교육과 정보와 기기 활용 교육, 맞춤형 학습 지원,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재활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점자도서관은 시설장을 비롯해서 5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점자도서관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 편리하게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점자 명함 제작과 점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고 뜻있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도 발굴 양성하겠습니다. 점자 도서나 음성 도서 제작은 자료 입력과 낭독, 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종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점자 도서관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전문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 문화,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근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코로나 상황은 어제 25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0명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954명입니다. 이 중 78명이 세종 충남대 병원과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 치료 중이시며 어제 확진자 10명은 이송 대기 중으로 상태가 모두 양호하신 상태입니다. 어제 발생한 10명의 감염 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내 확진자와 관련해서 가족 간 또는 접촉자를 통해서 3명이 나타났고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1명,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분이 6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8월 한 달 동안에 대한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는 209명으로서 주로 관내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한 달 동안 이를 통해서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는 총 51명으로서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주로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을 통해서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이면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 18일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자가 격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현재 전이면 소재 제조업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12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집단 감염의 경우에 지난 10일 타 지역 소재 식당을 방문한 확진자 2명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직장 동료와 가족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졌고,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설 현장 외국인 693명에 대해서 예방적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센터와 외국인 마트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밖의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예방적 전수검사와 신속한 자가격리를 통해서 더 이상 지역사회 전파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4차 대유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8월 말 생활치료센터를 자체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확보되는 병상은 약 100병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확진자는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증 무증상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치료 중이십니다. 실시간 긴밀한 협력으로 병상을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중에서 이중증자를 대상으로 한 병상은 현재 4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3개의 병상이 타 지역 확진자를 중심으로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증 또는 준중증 환자의 병상은 중수본과 권역별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시민이 치료받는데 차질 없이 치료를 임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가장 유일한 최선의 방법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접종 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예약하시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염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현재 4차 대유행이 계속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다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으로 뉴스핌 홍근진 기자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종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 개설 현황과 5차 재난금 지원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경증 환자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브리핑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8월 말 개소를 목표로 우리 시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드는 생활치료센터는 관내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8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내 생활치료센터에는 50실, 100명의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협력병원으로서 세종 충남대병원을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마련하였고, 공무원, 군인, 경찰, 방역요원 등 총 38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상황실, 격리실, 내부 건축공사, 안전성 모니터링 등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 시기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제5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민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확한 지급 일자는 아직까지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지금 방금 전 정부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면 이 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 여러분, 감사합니다.